발표가 되기 전에 노승덕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공공유지리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 내용이 모체입니다. 크게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연결되는 방법, 이론도 구찰, 대충도 설정, 결론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그 대상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 구성을 위해서는 그 대상 부지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토지 및 기존 시설 현황과 같은 사항 외에도 기존 시설과의 계약 조건, 또 법규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 시설과의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제약 조건을 고려한 개발 방안 설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기존 시설과의 경쟁이나 환경 선택 결과 반영이 돼야 되고, 적절한 대안 제시를 통한 개발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데, 이런 결과에 맞는 민간 사업자 선정에 적절한 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 수립 시 고려 사항으로 일단 평가 대상인 대상들의 개별적 특성,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 체계는 적정한 개발 방향, 발주의 특성, 발주 목적과 함께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발주의 목적에 맞춰 수립되는데 평가 체계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처와 장비적 참여 업체를 예상하고 이를 특성을 비교하고 기존의 공명사업의 평가 항목 구성과 일치도를 통해서 전문화성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개발 방향에 맞추어서 평가하는 항목들 맞춤식 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무용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문제점을 좀 보완한 평가 체계를 구성해보고, 이로부터 개선방을 도출해서 기존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 체계 단점을 보완한 평가 체계 수립을 하에 있고, 이에 맞춰서 기존의 특정 평가 항목의 배점 차등 등 인적 부분하고 차별성의 부재로 인한 사업자 선정 평가가 일부 자기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완하고, 특히 공공부지 인적 개발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또 수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수익 유사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유부지의 개발을 통한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숙성을 보장하되, 수익성보다 개발에 따른 공공적인 편익 그리고 공공수익 큰 관계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 설정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중에 연구의 내용 부분입니다. 공명사업자 선정은 발주처마다 공무집상 상의 평가 분야와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또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의 순서를 가지고 추후에 시청대로 검토라든지 평가원 제시를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분야별 평가문과 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특히 통상적으로 인과관계에 근거한 실증대로에 의한 방법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인과관계에 근거한 실증대로에 의한 방법과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배려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제의 경우가 후자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증대로가 미비하기 때문에 수지한 방법으로 보완을 좀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작성을 위해 이런 정도의 논의와 선행연구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사례를 종합하고 그 가업의 개발방향과 일치되는 공통적인 속성별 지표를 선정하고, 속성별 지표에 대한 평가 모델을 구성하고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평가체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명사업의 평가 분야 분석으로 선행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명사업 분석 자료는 공기업, 지자체, 기타 등을 구분해서 사업 주체를 구분하고 각 사업 유형을 분류해서 평가 자료를 구분해 구조합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공동 투자 개발사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이제 투자 개발 사업을 경제적 기반 시설과 사회적 기반 시설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형평성, 효과성, 균형성, 효율성 이 4가지를 조합해서 5가지 항목을 도출할 거고요. 1순위와 2순위로 총 5개로 분류를 하고,
하부 항목으로 기초시설 상하수도, 환경위생, 도로교통 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정 분야에 한 14개의 평가물을 도출하고 그 3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분야에 지방 투자 심사 규칙책 2조의 심사 규정에 의해서 7개의 평가물로 18개의 평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 이제 계층 분석 방법이나 토지 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절대적 중요도를 도출해서 가중치를 보정하여 평가분류 체계의 중요도를 정량화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의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등의 판단에 있어서 주관적 의사 결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평가분류 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공공유익의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시 사업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도를 제시하기로 합니다. 이를 좀 구체화합니다. 공공의료부지는 1970년대까지는 재정수익 확보를 위한 재산의 매각, 그리고 90년대까지는 소득점 유지 보존,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개발 활용 확대로 해야됨이 좀 변경되고 있고요.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일반 재산 개발을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민간 복합시설을 공급하면서 재정 수익 방식의 다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재정계획과 소관하고 그 취득관리 처분을 청구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청사등으로 활용하는 행정사등과 개발 처분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국유지 면적은 전 국토의 한 25% 수준입니다. 한 25,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이 중에 행정재산이 약 97%를 차지합니다. 행정상 관련 규정이 일본의 조달처 한정이 위임할 수 있고 행정재산 개발 유형은 공동의 개발 유형은 사업 방식에 따라서 캠프라고 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의 사업을 위탁한 위탁개발 및 민간 참여 개발로 구분되는데 2004년에 된 위탁개발은 투자자가 개발 비용을 자체 주달 및 선투자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운영수익으로 투자를 해소하는 방식이고 민간 참여 개발은 국가 민간이 공동 출자해서 개발하거나 위탁 개발된 토지를 민간이 장기 임대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공공유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좀 어떤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고요.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유기지 개발을 위한 민간 가짜 선정 시 공공성과 경쟁성이 확보될 수 있는 평가 기준 제시하는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선행연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사업 분야 유형에 따른 분류 규범화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요. 둘째는 투자 심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까 그냥 최근부터 과거까지 7번씩 구분을 해봤고요. 이건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이제 보셨던 그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점을 제시해왔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원화된 평가 방법이 체계에 대한 지방 재정 투자사 심사에 분야별 심사 체계에 구체가 관계된 연구는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표현은 정부라고 했지만 없진 않은 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개발 및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투자 심사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 분야의 가중치를 부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 심사 사업을 기존의 선행 연구와 실제 투자 심사 기준 분류 체계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14개의 시설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 공공유기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분류 체계를 도식한 계층 구조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계층부터 5계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논문들과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계층별 항목들을 설정했으면 그 결과를 보시면 일단 총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이 구조도는 이제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사유를 다뤄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층은 경제적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 시설을 분류했고 2계층의 경우는
정책 분석에 있어서의 기준용 우선순위 5가지 요인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층은 현행 투자심사에 활용되지고 있는 사업 분야 및 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총 14가지로 분야를 추출했고, 그 추대를 분야를 또 역대칭만 시켜가지고 기본적 투자사업, 중간적 투자사업, 그다음에 선택적 투자사업으로 3개의 대칭으로 분류하고, 마지막 사후 대칭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2조의 기준을 통해서 7개의 평가문과 14개의 평가 요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연구는 이제 공공유지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평가문 도출하기 위한 선행용으로 투자심사기준 제2조, 제3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매뉴얼 및 재정투자사업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칭구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부 항목을 체계적으로 보완 적용하여 효율적인 투자심사 평가목의 개발 및 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보자 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대칭 경제적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기반성을 놓고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균형성, 효율성 5가지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용도를 바탕으로 하위 계층에는 형평성과 효과성, 균형성과 효율성을 사회적 기반성, 하위 계층에는 균형성과 형평성,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과 균형성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들이 수정이 갔고요. 이 공공유지 개발 사업은 이제 막대한 재원이 그리고 시간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기본적인 현황조사 및 관련 법규는 수많은 제약 조건들을 고려한 개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 편입 분석 등 객관적 평가를 통한 선정과 사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사업에 착수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보다 정확한 평가목 선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만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가목 검증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는 심사 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평가목을 포함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에 보완연구를 통해서 투자심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평가별 체계를 적용한 투자심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